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국토 면적이 전 세계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작은 나라, 지하 자원도 거의 없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 주성 엔지니어링의 황철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란 회사를 오랫동안 이제 경영을 해오시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발전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다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화학, 물리, 재료, 금속, 전기, 전자, 뭐 AI, 로보틱스 이런 모든 산업의 기초 과학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전기를 빛으로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고, 태양광은 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빛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핫한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삼성이라든가 LG 또는 유수의 반도체 회사 또 디스플레이 회사들 그리고 글로벌 회사들 중에서 또 태양광 회사들 이런 데가 주요 고객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창업했지만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있는 대기업들과 협력해서 세계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큰 손님들을 상대하고 계시는 그런 기업인데 주성 엔지니어링 또 황철주 회장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제일 눈에 띄는 그런 키워드가 어떤 걸까요? 글쎄 뭐 저는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혁신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다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혁신에 집중해온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은 건데 주성 엔지니어링 회사 내에서 혁신을 어떻게 시도하고 이루고 계십니까? 저는 혁신은 0.1%의 사소함의 누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뢰는 99.9%의 협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만큼 혁신이 일어나고 함께 협력하는 만큼 신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말로 혁신을 말씀드리면 혁신은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이고 기술은 더 좋고 더 싼 상품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혁신은 경쟁자가 없고 기술은 경쟁자가 있고 혁신은 만들고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고 기술은 시장과 사는 사람이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3만 불이 넘어간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팔고 만드는 사람이 결정해야지만 충분한 이익률이 보장이 되고 네.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혁신에 집중해야 되는 때고 그런 시기가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반도체가 혁신이 되려면은 반도체 장비 회사가 더 혁신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 R&D 캠퍼스는 온통 그 혁신의 허브가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던데 그 캠퍼스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행복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장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성은 행복을 만드는 장소고 가정은 행복을 즐기는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곳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그 용인 캠퍼스인가요? 네, 용인 캠퍼스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또 어떤 연유에서 만든 겁니까? 뭐 용인 R&D에만 뭐 태극기가 있는 게 아니고 본사에도 있고 네. 이제 2000년도부터 걸었습니다. 네. 뭐 자랑할 게 없어서 태극기 그러는데 그 저는 사람이 비전이 확실하고 목표가 명확하고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성이 2000년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라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방법이 대형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태극기를 만들어서 네. 달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 선수들이 세계화 정신을 만들고 또 1등 정신이 생겨나고 명품을 만들려고 그러고 1등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정신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내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혁신을 위한 서로의 다짐이랄까요? 아니면 또 코멘트 그런 서로의 그 생각들이 정리된 문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뭐 제가 맨날 말할 수 없으니까. 네, 네, 네. 이게 벽 곳곳마다 잊어먹지 말라고. 아하. 저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고 네. 행동을 해야 되려 그러면 머리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근데 머리가 정리가 되려 그러면 한 문장으로 메시지를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성 선수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메시지를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성은 행복을 만드는 곳이고 가정은 행복을 즐기는 곳이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바라잖아요. 그럼 행복해지려 그러면 행복을 만들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잖아. 행복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을 즐기려고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가정의 행복이다. 가정의 여유다. 경제적인 여유다. 그거를 가정에서 만들면 안 되잖아. 회사에서 만들어야죠. 그 일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그 일하는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장소가 일터다. 그 일터가 주성이고 그 행복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즐겨라. 행복을 즐겨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주성은 행복을 만드는 곳이고 가정은 행복을 즐기는 곳이다. 육체적인 노동은 고생이고 혁신은 이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인 가장 효과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D 센터 연구원들이 그렇게 행복을 위한 장소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좋은 반도체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매진하고 혁신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저는 더 좋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세계 최초의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좋고 더 싸게 만드는 것은 원가의 경쟁력이고 이익의 경쟁력이지만 세계 최초 유일한 제품과 상품을 만들면은 우리 일하는 사람이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행복은 사람과 시대에 따라서 목표가 틀려질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 환경의 자유가 합쳐질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되고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함께 있으면 환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우선 해야 되는 게 경제적인 여유다. 이 시대에서 세계 경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혁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캠퍼스 내에서는 또 회사 내에서는 경제적인 여유를 느끼고 물질의 풍요를 느끼고 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야지 저 또한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 저 또한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 곳곳에 상당히 충만해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있는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오랫동안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또 이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요. 네. 제가 2010년도에 1999년 12월 달에 우연히 그 벤처기업 협회장을 좀 맡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벤처의 몰락, 벤처의 무용론, 이런 게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다가 이제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벤처 법을 뭐 이렇게 벤처 기업인들의 모랄 해저드, 도덕,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됐었는데 그때 제가 벤처기업 협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받고 능력도 안 되는데 거절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돼서 맡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이제 고민을 해왔는데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 2010년도 이전까지는
헝그리 정신으로 성장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업가 정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제를 틀어서 벤처 기업인들하고 협력해서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헝그리 정신이 성장 동력이 되는 게 아니고 기업가 정신이 성장 동력이 될 때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부모님의 생각, 리더의 생각, 기업가 정신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 촌에서 태어나서 뭐 공고, 전문대, 대학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의 뭐 사회적인 레퓨테이션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그런 생각이 사회에서는 리더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성장을 하고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기업가 정신이 바탕으로 작용했을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열심히 한다, 헝그리 정신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좀 더 높은 목표를 생각을 하고 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 개발과 모든 노력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래서 매진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좀 종합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빈민국에서 개독으로 성장할 때 그리고 지식 수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지식 수준 이제 중간 정도의 그 지식 수준이 높은 사회로 성장할 때는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은 열심히 하는 만큼 성장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천연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잿더미가 단 국가가 개발도상국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헝그리 정신을 통해서 바탕이 돼서 어려움과 고생을 극복해서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잘 될 수 없다. 열심히 하는 거는 고생이다. 3차 산업혁명이 끝난 이후부터 개발도상국 이후의 세대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는 고생이고 네. 잘하는 거는 보통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MZ 세대 여러 이제 새로운 세대들도 그렇고요. 하여튼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자질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기업가 정신이 좀 더 파이팅 넘치는 수준이 높은 그런 기업가 정신이 좀 충만한지 그건 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3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3만 부를 넘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부터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혁신과 1등과 성공은 먼저 더 잘한 결과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알고 있느냐, 그 경험이 좋으냐, 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네. 누가 먼저 더 잘하느냐가 핵심이다. 먼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속도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과 기술과 모든 정보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빛의 속도로 공유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아는 건 누구나 다 많이 안다. 지식은 더 이상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 기술은 어떠한 기술도 레드 오션이고 블루 오션이 될 수 없다. 그 혁신만 레드 오션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먼저 더 잘한 결과다. 그래서 먼저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아느냐, 경험이 많으냐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분업적 혁명을 협업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는 혁신은 99%는 같고 1%의 차별화인데 이 차별화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혁신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99%는 이미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한 거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는 고생일 뿐이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99%는 갖다 쓰고 협력을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1%에 집중해서 가치화를 극대화시키는 게 저는 혁신의 결과고 혁신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99%를 고생하지 않고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분업적 협력을 할 때만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노력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갖춰지도록 또 이렇게 좀 더 보여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를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전쟁,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전쟁 국면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G2 미국과 중국과의 기본적인 헤게모니 전쟁에서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그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전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쟁은 결국 뭐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더 강하고 더 튼튼하고 국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게 국가가 존재하는 건데 이제 모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과 기술과 모든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시대고 기술도 레드오션이고 정보도 모든 사람이 실시간에 공유되고 있는데 누가 더 잘 살고 더 강해질 거냐를 생각하게 된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육체적으로는 사춘기가 지나면 아무리 많이 먹고 잘 운동 많이 한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성장은 끝나죠. 그래서 정신적인 발달로 성공을 하는데 그 사람의 정신에 관계되는 게 반도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AI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반도체다. 반도체가 뭐 경제나 산업이나 국방이나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기술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중에 이제 미국은 원천 기술과 설계 기술과 시장을 만드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제조 기술은 아시아 쪽에서 특히 일본, 한국,
대만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중국의 경제 무기화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서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와 그 파운드리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데, 파운드리는 로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그 메모리는 우리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세계 경쟁력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로직의 대만에 있는 TSMC는 우리가 이긴 적이 없어요. TSMC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그 TSMC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키워나갔고, 우리는 초창기에는 이 시장을 안 보고 메모리 시장만 갖고 연구 개발해서 이제 세계 1등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근데 이 시장도 크지만 파운드리 시장도 크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 시장에서 이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예, 우리가 메모리가 세계 1등 된 것처럼 이제 파운드리나 로직에서도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고, 또 새로운 방법과 저는 1등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한 방법으로는 1등을 쫓아갈 수는 있지만 1등을 이길 수는 없다. 1등을 이겨야지 1등 하는 거거든요. 근데 1등을 이기기 위해서는 1등처럼 생각하고 1등처럼 행동하면은 절대 1등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1등을 이기기 위해서는 1등이 생각하지 않은 생각과 1등이 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도체 장비는 어느 정도죠? 아까도 이제 연구 개발 굉장히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네, 했고, 예. 그런데 우리 반도체 장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는 참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하고 워낙 대한민국은 세계 면적의 0.07%밖에 안 되고요. 세계 인구의 0.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조그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천연 지원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국민들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돼서 그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정책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기업 우선 정책, 대기업이 잘 돼서 중소기업을 이끌고 국민들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는데 이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배고파서 죽어가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더 잘 살고 더 행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과학과 기술과 혁신이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과학 기술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성장 동력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 기술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소부장의 경쟁력은 굉장히 약하다. 굉장히 약하다. 이제까지는 우리 소부장의 경쟁력을 위한 정책과 R&D는 약했고 그 상위 산업인 반도체 제조 산업 기술을 육성하는 데 집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은 못했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의 경쟁력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와 다른 기업들이 이미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는 그거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아무리 더 잘해도 우리나라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히든 카드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히든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부장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소부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제조 산업은 다른 일본이 만든 재료, 중국에 있는 원재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이 개발한 장비를 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장비 회사가 만든 장비를 가지고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조하는 거는 껍데기다. 알맹이는 없어요. 우리가 그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뭐 10조를 한다 그러면은 한 7조 정도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7조 가량을 외국에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돈 벌어서 외국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결과가 된다. 근데 여기에서 장비 기술이 없다 그러면 제조 산업이 스톱이 돼요. 재료가 없으면은 우리가 스톱이 되걸로. 근데 그래서 소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소부장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 한국에서만 할 수 있고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일본과 딜을 할 수 있고요. 중국과 미국과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등이라고 얘기하지만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는 일본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할 수 있는 1%의 핵심 기술을 만드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급하고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ALD는 이제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그 원자의 두께만큼 성장시켜서 불량률이 없는 반도체 막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디자인률이 발전대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파트 높이가 예전에는 뭐 30년 전에 10층이었으면 지금 50층, 앞으로 100층까지 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높이 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게 질라 그러면 좁게 높게 져야 됩니다. 한 면적에 100평의 집을 10채를 져야 된다. 그러면 10평밖에 안 되잖아요. 10평밖에 안 되는데 10평으로 집을 짓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로 져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 졌고 좁게 져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ALD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얇고 적게 정착하면서도 더 좋은 막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ALD 기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ALD 기술의 양산화를 세계 최초로 주성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주성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부모님 말씀도 하셨지만 어린 시절에 그 경북 고령이 고향이신가요?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기업을 일으키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남다르셨다고 하던데요. 뭐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더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 경쟁을
극복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얼굴을 뵙기에는 전혀 고생을 안 하신 분처럼 보이는데 고생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그렇군요. 그 회사에서는 또 아까 뭐 이제 회사에도 여러 가지 그 표어가 있고 좋은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어록제족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소개해 주실 만한 어록들 또 왜 그런 어록들을 많이 만드시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맨날 제가 잔소리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 함께 일하는 선수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함께 할 수 없고 맨날 잔소리 할 수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코칭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없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거꾸로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그 슬로건을 써붙여 놨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직원분들은 그 좋은 슬로건들을 잔소리라고 느끼지 않으실까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잔소리라고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더라도 처음 몇 달 동안은 좋다고 느끼지만 좀 지나면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문구가 자기한테 와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0.1%의 찰나적인 순간을 위해서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도 면밀한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 R&D 센터도 무려 뭐 1조 원이 들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만드시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창업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1993년 4월 18일에 13일 날에 했는데 제가 뭐 가진 것도 없었고 스펙이 좋지 않았고 경험도 썩 좋지가 않았는데 근데 이런 제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혁신이고 그게 R&D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익이 날 때나 적자가 날 때나 R&D에 집중을 했고 다른 곳에 투자나 뭐 다른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저희가 3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모든 것을 혁신과 R&D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게 주성의 정신이고 주성의 경쟁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 회사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시가총액이 이제 1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경쟁 회사의 시가총액은 150조예요. 150대 1의 싸움이다.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600명밖에 안 되는데 경쟁 회사는 한 3만 명 정도 된다. 이런 기업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계 시장에서. 그러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빨리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67%는 많은 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집중해서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비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장학재단, 이론 장학재단이라고 합니까? 네. 를 통해서 많은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장학금을 주고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재단을 만드셨고 또 그런 학생들을 얼마나 지원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는 사회적인 신뢰가 없이 태어났고 사회적인 신뢰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도. 근데 시장은 혁신도 요구하지만 신뢰도 함께 요구합니다. 근데 혁신은 내가 만들 수 있지만 신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야만 생깁니다. 근데 저는 혁신은 제가 만들 수 있지만 신뢰가 없어서 다른 사람, 우리 고객들이 쳐다보지 않는다. 제가 만든 제품과 그 장비가 세계에 가장 좋고 가장 싸고 특별한 결과를 만든다 하더라도 고객이 알라고 하지 않고 쳐다봐 주지 않고 쓰지 않으면은 모른다. 그게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게 스타트업의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큰 핸디캡이다. 이 단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공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를 하는 만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긴다. 이제 주성은 혁신은 갖고 있었지만 저는 혁신은 만들 수 있지만 신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첫 단계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장학금을 받은 젊은 MZ세대들이 더 잘되고 새로운 리더로 성장하는 게 우리 회사와 이 사회 모두가 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장학 사업을 했고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3차 산업혁명이 지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3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까지는 많이 알고 경험이 많으면 그게 경쟁력 자체였습니다.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이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내가 한 거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보 공유가 안 됐고 내가 배우는 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도 힘들고 내가 배운 선생님이 다른 학생을 가르쳐주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3차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빛의 속도로 공유되고 있거든요. 내가 많이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경험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 먼저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이게 행동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펙이 좋은 사람일수록 행동력이 저하되죠. 빠르지가 못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알고 스펙이 좋은 사람일수록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모르면은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르는 걸 알게끔 하는 과정은 빛의 속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쟁이 안 되죠. 인문계냐 공대냐는 중요하지 않다. 경험이 많냐 적냐는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많이 아느냐는 경험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빨리 먼저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용기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펙을 안 보고 그냥 인문계에 나온 그 젊은 사람이나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거의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또 요즘에 챗GPT를 통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알려줍니다. 근데 공대에 나왔냐 안 나왔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경험이 맞냐 안 맞냐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저는 지식은 과거예요. 지식은 공유의 철학입니다. 대학에서 선생님이 공유를 시키잖아요. 지식은 공유의 철학이 있고 기술은 차별화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는 대학에서 지식인은 육성하지만 기술자와 혁신은 기업에서
육성해야 돼요. 차별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대학에서 기술자를 육성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은 지식인을 육성하는 데지 기술자를 육성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은 과거에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아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했냐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빛의 속도로 공유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먼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 시대의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황철주 회장님께서 이 새롭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 우리 이제 반도체 장비 산업 말고 또 새롭게 생각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산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직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직 없고요. 네. 근데 이 산업 기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네. 더 키워서 네.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 세 개의 기술이 저는 영원히 필요하다. 영원히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에너지는 필요하다. 그 에너지 중에서 무한 에너지가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게 태양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히 필요하다. 그리고 전기를 빛으로 만드는 디스플레이도 영원히 필요하다. 디스플레이는 사람의 눈과 같다. 그다음에 반도체는 사람의 뇌와 같다. 그래서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해지려면 뇌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산업은 대한민국이 영원히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성의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넓게 펼치지 않고 깊게 혁신을 해서 더 큰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입니다.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혁신을 통해서 있었고 앞으로 제가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은 내가 부르는 게 값이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니까 이익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익이 많이 나니까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 수가 있죠. 이익을 많이 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합치면은 환경의 자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앞으로도 그 3개 부문에서 세계를 향한 더 큰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 그 두 가지의 테마로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또 태양광 장비 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계시는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의 황철주 회장님 말씀 오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